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예측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국제문수석 매니저 자리 주셨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 자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또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뉴욕 증시 나스닥이 다시 또 하락을 했죠. 그나마 그렇습니다. 금리는 조금 다시 안정세를 찾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빠른 테이퍼링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빨라지는 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10년물 국채도 빠른 상승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시장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전일에 이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달러가 상승했고요. 또다시 기술주가 매물이 출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이제 가계와 기업이 어떤 그 위험에 처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당히 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지금까지 가장 시장을 많이 이끌었고 상승을 많이 했던 이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행한 점들은 이제 하원에서 또 다른 악재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채 한도에 대한 어떤 유예 기간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인가요? 뭐 나와서 정부의 셧다운을 방지하는 법안을 수요일까지 표결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 또다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미국 부채 한도 유예하는 법안을 뭐 수요일까지 표결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 지수는 어느 정도 강보합권을 이뤄냈는데 계속해서 한쪽 축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물가는 일시적이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점들과 함께 금리 인상은 상당히 높은 조건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늦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뭐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의견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자신감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정말 예상대로 물가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빨리 금리 인상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뭐 경기의 고점 논란, 피크아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들은 금리 인상 스탠스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동성마저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면 이제는 시장에서는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는가 싶고요. 뭐 다행인 점들은 계속해서 또 한 측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법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가에 대한 매수세는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점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시간차는 있겠지만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긴축 기조로 돌아서더라도 성장률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장률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빠지면은 테이퍼링도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금년에는 뭐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작년과 같이 크게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네. 오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테이퍼링이 좀 늦춰질 거고 파월 의장 말대로 뭐 물가는 일시적일 거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은 천천히 할 거고 금리 인상은 내후년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 뭐 내년에 하반기에서 다시 2번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 파월 의장마저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뭐 유동성이 어쨌든 뭐 축소되지만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아직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뭐 주식시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대해 부담을 준다면 이제 상당히 매매 전략을 수익률을 좀 더 작게 가져가는 네. 뭐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전일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어떤 그
셧다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이런 점들, 그리고 여전히 어떤 전일의 어떤 시장에서도 보여졌지만 한쪽 축에서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부의 대책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일부 친환경 뭐 수소차 관련주들은 상승했다 이런 점들인데, 종목을 상당히 압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뭐 상당히 투자 수익률 낮게 뭐 짧게 끊어가는 이러한 역할과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점들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들은 지금 금리 인상이거든요. 뭐 테이퍼링이야 그래도 유동성이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없지만 금리 인상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한국의 외국인들 매도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서 작년과 정반대인 투자 전략을 상당히 고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우리 또 국내 시장 또 이제 증시를 또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전일장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해외 선물 시장을 또 살펴보면 천연가스가 어제 또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전전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리침을 찍고 딱 내려오다 보니까 급등했던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대부분 주가가 뭐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상승한 점들은 일부 이런 천연가스라든가 수소차 관련주였는데요. 글쎄요, 천연가스가 뭐 지금 특히 유럽은 이제 뭐 겨울이 빨라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사용할 시기인데, 상당 부분 풍력 발전에 의존했던 영국, 뭐 덴마크 이런 쪽에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천연가스를 더 사용해야 되는, 가뜩이나 이제 러시아 쪽에서 공급하던 뭐 천연가스를 좀 줄인다. 자기들도 쓰기 바쁘다. 네. 자, 이런 점들은 오히려 천연가스 주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란 하늘을 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파란 하늘, 다시 말씀드리면 석탄 가동을 거의 다 사실상 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료에 쓰고 있는 또 중국마저도 석탄 가동을 중단한다. 그렇다면 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점들은 가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뭐 최근에는 수소 충전소도 100개를 넘게 지켰다. 자,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을 맞물려서 다시 한번 전일 또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SK가스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과 함께 뭐 수소에너지를 뭐 JV 조인트 설립을 해서 이제 수 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점들인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뭐 전일에 다른 쪽이 과연 어느 쪽이 상승할까? 이제 이 뭐 가스라든가 이런 수소 관련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추세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방어주 쪽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일은 역시 또다시 이런 점들이 수소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점이고요. 뭐 코오롱 같은 경우도 이제 코오롱 뭐 글로벌이라든가 코오롱 인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 특히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고분자 전해질막, 자, 이런 부분은 특정 성분을 뭐 선택적으로 이제 투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인공 혈관에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뭐 수소 쪽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입니다. 그런데 뭐 화학업종 쪽에 마저도 최근에 어떤 그 과거의 어떤 비료를 운반하는 쪽을 이제 암모니아 쪽으로 운반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정밀화학마저도 이제 수소 쪽에 진출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사업을 알파를 추가하면서 이런 쪽에 대해서 또 전일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대부분 상승했다는 주식을 보게 되면 전일에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키가 과연 많이 오른 거는 맞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고수할 거냐, 아니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주목해야 될까 싶습니다. 네, 그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제 누굴 봤더니 그 레버리지 천연가스 ETN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 최근에 수익률이 좋게 나오던데 어떨까요? 그렇게 ETN 같은 데 들어가도 큰 무리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ETN과 이제 ETF가 차이가 있는데 네네. ETN은 이제 채권 그렇습니다. 네. 그쪽이 어떤 그 공급자 쪽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가스 쪽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ETF라든가 가스에 관련된 뭐 상품 네. ETF 이런 쪽이 상당히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가 어떤 가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수십 프로 이상 수익이 나고 네. 있는데 이제 ETF 쪽과 달리 ETN은 상당히 공급 사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수급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천연가스 수익에 대해 수익이 나고 있지만 네. 또 한쪽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일시적으로 이런 천연가스의 어떤 그 하방이 논란이 나오게 되면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그 거예요. 기준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가스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네. 지금은 새로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너무 리스크가 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 어떤 상승을 지속되어 왔는데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가스라든가 어떤 수소 관련주, 뭐 전기차 테마 이런 스타일은 사실상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예상대로 뭐 강도 높은 긴축이 빠르게 나오고 금리 인상 시대가 빠르게 나온다면 뭐 주가는 이제 사실상 12전의 상승을 마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질 텐데 반면에 주가가 다시 한번 뭐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글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현재로 봐서는 단기간에 어떤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재상승 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앵커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의 한 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혹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질문을 차라리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차라리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풀무원이나 뭐 샘표 우리가 평소에 식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제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식사라 이렇게 먹는 거 먹거리에 이제 꾸준하게 들어가는 그런 관련 식품, 식료품 이런 쪽으로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 연말에까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그런 쪽이 뭐냐면 소위 말씀드리는 리오프닝 쪽입니다. 이제 네. 경제가 지금 뭐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이 코로나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렇다면 이제 뭐 외식도 많아질 거고 이에 따른 이제 뭐 단체 뭐 식사 이런 쪽이 많아진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이제 풀먼이라든가 CJ 이런 쪽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거거든요. 사실상 불과 뭐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지 몰랐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 뭐 10월 달 정도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시장에 가장 각광받던 종목들이 바로 말씀하셨던 뭐 풀몬이라든가 CJ.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단체 급식도 늘어날 거고요. 이제 뭐 직장인들 뭐 지금까지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뭐 식사라든가 이런 쪽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이 상승할 거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어떤 그 코로나 확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방어적인 차원에서는 뭐 사놓고 있자 뭐 이런 점들은 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도 보게 되면 어떤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바로 어떤 그 얼마나 우리가 빠른 이 지금 델타 변이 리스크 회피라든가 위드 코로나로 빨리 가는 측면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이런 종목들은 관심 필요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스탠스는 최근의 주식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먼이나 이런 종목들을 한쪽에서는 분명히 뭐 석 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이라든가 위드 코로나 갈 거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사놓으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사놓은 지 두 달, 석 달 동안 계속 빠지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지점이 있다 보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될 거냐인데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지금 최근에 어차피 다 같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한다면 그 부분의 축은 누가 먼저 반등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반등의 키는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확실히 담보된 이런 그 축인 2차 전지나 수소차 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셔될 때 그때 이런 그 음식료 쪽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는 주가가 뭐 종목 가리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다 떨어졌지 다 빠졌죠.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반등한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사실 뭐 어제를 그렇습니다. 갖다가 없었어야 될 하루로 그냥 치부를 하고 그대로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등을 틈타서 조금 현실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을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이 파월 의장의 지금 뭐 강도 높은 그런 그 인플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뭐 지속된다면 반등할 때마다 일부 물량을 좀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려스러운 점들이 신용 잔고가 사상 최고고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도 어떤 개인의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이제 신용 한도를 줄이는 뭐 이런 내용들을 한다는데, 근데 특이한 일부 개인분들은 내가 리스크를 수반해서 신용을 쓰고 싶던데 왜 못하게 하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시장이 우려스러운 점들이 작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3월달에 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7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적당히 빠지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는 신용 담보 부족에 따른 매물 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담보 부족이 나오면 계속해서 현금을 갖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강제로 주식이 팔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모습에서 예상치 못하는 미국의 한쪽에서는 과연 뭐 지금 하원 의원 쪽에서는 거의 뭐 찬성 쪽이지만 공화당 쪽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서 2013년도인가요? 그때 같이 예상치 못하는 단기적인 셧다운이 진입했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당연히 충격을 받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뭐 신용 부담이 매물의 매물을 출회되는 이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또 다른 2011년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뭐 상당히 좀 순조롭게 뭐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이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일부 지표들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비둘기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상황에서 또 이제 미국의 현재 바이든 정부의 뭐 인프라 투자 이런 점들이 지속된다면 주가가 또 한쪽 측면에서는 빠르게 리바운딩도 될 수 있는 측면인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과 시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주가가 항상 제가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엔 주가가 오를 때마다 또 사고 또 사는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고 2, 3일 올라서 어떤 여론이나 방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때 오히려 팔아라. 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 네. 그래서 이제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같이 큰 폭의 충격이 떨어져서 상당히 비관적인 뉴스가 나올 때 반대로 살 만한 종목이 없을까 해서 네네. 사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전략이 금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뭐 어제도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전일장 그저께였죠. 그러니까 어제장에서는 어땠나요?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상승할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효정 첨단 소재라든가 뭐 상하프론테크가 먼저 수조자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보셨지만 뭐 450조 넘는 투자.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수소차가 비록 늦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대기업에서도 총수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기차 스토리는 10년 동안에 진행해 왔고요. 수소차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될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다투어서 이제 뭐 대기업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건데 뒤늦게 이제 뭐 롯데그룹, 코오롱그룹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도 뭐 코오롱 플라스틱은 뭐 자동차 쪽에 이제 플라스틱 뭐 경량을 통해서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소차 쪽에 뭐 이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이제 수소차 쪽에 뭐 선택적인 투과 이런 쪽을 추출한다는 점. 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을 기초로 해서 이제 뭐 친환경 쪽 진출하고 있다는 점. 뭐 코오롱 그룹이라든가 이제 뭐 SK 그룹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친환경 쪽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에도 많이 올랐지만 또다시 이런 무슨 종목이 올랐을까를 보니까 이런 코오롱 인도로라는 종목들이 올랐다는 점들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일부 포커스가 약간 수소차 쪽으로 맞춰지는 경향이 붙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봐서는 계속 관심을 가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아무래도 뭐 롯데 정밀화학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더라고요. 롯데 정밀화학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약세 속에서도 강세를 네. 보였는데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수소를 운반할 경우에는 수소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작게 압축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뭐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이제 운반하는 쪽으로 그러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뭐 롯데 정밀화학이 이제 운송을 하겠다. 롯데 케미칼은 수소를 만들어서 뭐 롯데 정밀화학이 운송을 하겠다. 롯데그룹도 이런 이제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뭐 수소차로 진출을 선언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일 또 주가가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인데 뭐 화학업 중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수소로 응용해서 또 다른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한 축이 전부 약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갑자기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동화약품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그러니까 물론 검색하면 다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그러니까 물론 동화약품 예전에도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일 이제 바이오 종목들 특성을 보게 되면 역시 코로나 한쪽에는 코로나 백신, 한쪽에는 코로나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확진 판정을 가서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제로 미국의 길리에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FDA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셀티론이 이제 뭐 레키로나주를 통해서 이제 임상 성공을 하면서 이제 치료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치료제를 최근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동화약품의 DW2098S가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뭐 3.8배 그리고 뭐 클로로퀸이라고 말라리아 치료제 대비해서 1.7배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글쎄 이미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제거든요. 코로나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치료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렘데시비르에 의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치료제도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미 뭐 셀트린에 이어서 이미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3.8배가 높은 그런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면서 전일 이런 매수가 상당히 많이 물렸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수석 매니저님,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막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보내드려야 되는데 개장 전에 얼른 보내드려야 되는 분이어서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내일 마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